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태준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늦은 오후 강태준은 서재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작은 한숨이 흘렀다. 사업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 잠시 얘기 좀 나눠요. 딸 지수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평소보다 단정히 꾸민 얼굴,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하려고요. 신문을 잡은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향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와 오래 만나온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서 일해요. 이름은 박민수예요. 그 순간 회장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은행원? 그게 다냐? 집안은? 평범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평범하다는 말이 이렇게 거슬린 적은 없었다. 그는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지수야, 사람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저를 아껴줘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의 말에 회장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런 말은 젊을 때 다 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지수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빠가 허락 안 해도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은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수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정적만 남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눈앞에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은행원이라. 내 딸이 그리 고생하길 바라나. 창밖에는 노을이 비쳤다.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번졌다. 오랜 세월 쌓인 자존심과 현실 감각이 머릿속에서 싸웠다. 딸을 위해서라도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 그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김비서, 내일 시간 좀 비워두게. 예,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사위 될 놈이 일하는 은행을 가볼 생각이네. 전화를 끊은 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단호했다. 겉으론 냉정했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그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며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이튿날 아침 강태준은 이른 시간부터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창밖의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요동쳤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남자의 진심을 직접 봐야 한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일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직접 그 은행에 가보려고 하네. 김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직접 가신다고요? 그냥 알아보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아무도 본 모습을 안 드러내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옷들 사이에서 낡은 외투 하나를 꺼냈다. 군데군데 해진 카라, 색이 바랜 모자. 이걸 입으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설마 그 차림으로 은행에 가실 생각입니까? 그래. 노숙자처럼 보여야 진심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일은 기사들에게 맡기셔도. 아니다. 이건 내 일이다.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구겨진 셔츠와 낡은 외투, 모자를 눌러 쓴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오랜 세월 동안 비싼 정장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였다. 하지만 거울 속 인물은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인간은 이렇게 초라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김비서가 외투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구실로 가실 생각입니까? 간단히 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되겠지. 일부러 서류를 잃어버리고 귀찮게 할 거야. 그때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되지. 그는 웃지 않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김비서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시죠. 제가 근처에 대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은행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노인이 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흘낏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강태주는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은행 간판을 올려다봤다. 이 안에 그 사위 될 놈이 있겠지.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강태주는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 한번 보자고. 점심 무렵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외투는 낡았고 모자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뿐이었다. 사람들은 흘끗 쳐다보고 금세 시선을 돌렸다. 누가 봐도 노숙자였다. 창구 직원들 사이에 잠시 웅성거림이 돌았다. 저분 어디 가시나 봐요? 한 신입이 속삭였고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객이라면 누구든 정중히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도 해주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단단했다. 지우는 자리를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더듬하다가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지우는 화면을 보며 입력을 시작했다. 그는 노인의 이름을 확인했다. 박태수? 어딘가 낯이 익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곧 업무에 집중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노인은 창구 너머에서 조용히 지훈을 살폈다. 이 청년이 혜진이 말한 그 사람인가?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가를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지훈이 잔잔히 말했다. 통장 만들 때 초기 입금액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넣으시겠어요?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다.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이 나왔다. 모두 합쳐봐야 2만 원 남짓이었다. 직원들이 속으로 놀랐다. 이런 고객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차분하게 처리했다.
좋습니다. 통장 개설 완료됐습니다. 이 도장 여기에 찍어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비 올 때는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바람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은 살짝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지훈입니다. 노인은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가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다. 저분 어쩐지 낯이 익지 않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유리문 너머로 그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첫인상은 나쁘지 않군. 박태수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했다. 일부러 더 낡은 옷을 꺼내 입고 신발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난 것을 그대로 신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았다. 일부러 거칠고 냄새나는 노인으로 보이려 했다. 오늘은 진짜 시험이었다. 지훈이 겉모습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을 보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려는 날이었다. 그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출근길 사람들이 그를 피하며 지나쳤다. 하지만 태수는 그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일었다. 오늘 저 청년의 본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은행 문이 열리자 지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어제와 다름없이 단정한 복장, 깔끔한 표정. 태수는 일부러 더 거칠게 말했다. 야, 젊은이. 나 어제 만든 통장 말인데 이 돈 좀 찾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불친절하고 투박했다. 마치 진짜 성격이 나쁜 노인처럼 들렸다. 지우는 놀란 눈빛을 잠시 보였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다. 네, 어르신. 얼마를 찾으시겠어요? 전부 다. 지우는 살짝 당황했지만 여전히 공손했다. 혹시 급히 쓰셔야 하나요? 계좌 유지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냥 다 달라니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절차를 밟았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저런 손님은 피곤하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침착했다. 현금을 건네받은 태수는 일부러 바닥에 돈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줍지 않았다. 이 늙은이가 허리도 아파서 자네가 좀 주워주겠나? 지우는 잠시 머뭇했지만 곧 허리를 숙였다. 떨어진 돈을 한 장씩 가지런히 모아 봉투에 담았다. 조심히 들고 가세요.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친구 참 묘하군. 불편하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눈빛이 곱고 예의가 흐트러지질 않아.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래, 지훈이라는 청년 쉽게 속단할 수는 없겠어. 조금 더 지켜봐야지. 태수는 곧 결심했다. 다음 시험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보는 시험으로 만들기로. 이제 그 녀석의 진짜 성품을 알아볼 때다. 일주일 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굵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하자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박태수는 우산 하나 없이 천천히 은행 쪽으로 걸었다. 일부러였다. 옷은 이미 젖어붙었고 신발 속에서는 물이 찰박거렸다. 그의 얼굴엔 피곤이 묻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이었다. 은행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고객 몇 명이 젖은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아, 저분 또 오셨네요. 그러나 지우는 곧 일어나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밖에 비가 너무 심한데. 태수는 일부러 더 까칠하게 굴었다. 괜찮아. 젖는다고 죽나? 그냥 잠깐 앉을 때나 있으면 됐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지우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건넸다. 여기 앉으세요. 수건은 없지만 잠시 드라이기로라도 옷 좀 말리세요. 그는 뒤편 휴게 공간으로 안내하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쳤다. 그럴 필요 없어. 젊은 사람 옷 젖는다. 괜찮습니다. 저는 금방 마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심이 묻어났다. 잠시 후 전기가 깜빡이며 정전이 되었다. 조명이 꺼지고 은행 안이 어둑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불평했다. 그때 문 쪽에서 노약자 한 명이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지우는 가장 먼저 뛰어갔다. 괜찮으세요? 무릎이 다치셨어요. 그는 비에 젖은 바닥을 닦고 다른 직원들에게 안전 테이프를 부탁했다. 그동안 태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지우는 젖은 손으로 고객의 다리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바빴다. 그 모습을 본 태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 녀석, 정말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인간은 아니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재킷을 단정히 개어두고 문을 나섰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오늘 충분히 봤다. 저 청년이라면 혜진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나 아직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이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지.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월급일이라 고객이 몰렸고 지우는 쉬지 않고 일했다. 얼굴엔 피로가 묻었지만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늘 그랬듯이 정중하고 따뜻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의 낡은 외투 대신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노신사였다. 반짝이는 구두,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은행 직원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일었다.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신문에 나오던 그 그룹 회장님 아니야? 지우는 고개 응대를 마치고 돌아섰다. 그리고 순간 멈춰섰다. 그 양복 차림의 노인이 바로 박태수였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입을 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태수는 천천히 걸어와 창구 앞에 섰다. 목소리는 전날보다 부드러웠다. 박지훈 씨, 나 기억하겠지? 지우는 허리를 곧게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르신, 아니 회장님이시군요. 주변 직원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였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네. 나 태수그룹의 회장 박태수요. 며칠 동안 신뢰가 많았겠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자네를 보기 위해 그렇게 했네. 우리 혜진이 자네와 결혼하려는 거 알고 있지? 지훈은 얼굴이 굳었다. 손끝이 떨렸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은 돈 앞에서, 불편한 사람 앞에서 진짜가 나오지. 태수는 낮게 웃었다. 나는 자네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다. 어제 비 오는 날 자네가 노인을 도와준 걸 봤네. 나였지.
지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한 장의 봉투였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 회사 인턴 계약서네. 지훈 씨, 능력도 있고 인성도 훌륭해. 혜진이도 자네를 많이 아끼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건 시험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통과했어.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태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 이제 그 말이 어색하지 않군.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두 남자는 마주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재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은행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존중받는 인간이었다. 며칠 후 강태주는 자택 서재에서 딸 지수와 마주 앉았다. 지수는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관련 서류와 작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제 인정하신 거죠?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응, 인정하겠네. 자네가 말한 남자, 지훈이라는 친구 참 묘한 청년이더군.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다니. 처음엔 내가 너무 삐딱하게 봤어. 하지만 며칠 동안 직접 보니 알겠더군. 돈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날 폭우 속에서 자네를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은행에서의 태도, 마음이 얼마나 고든지 다 보았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처음부터 아빠가 지훈 씨를 이해하실 거라 믿었어요. 강태주는 테이블 위 사진첩을 열었다. 지훈과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자네가 내 딸을 잘 지켜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어. 아빠. 지수는 손을 잡으며 눈빛을 반짝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서로 존중하며 살 거예요.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진심으로 축복해주겠네. 돈과 직함이 아닌 마음으로 선택한 결혼이군.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집안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오늘 그걸 확실히 배웠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묵직했던 긴장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만과 걱정이 모두 녹아내린 듯했다. 결혼식 날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강태주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섰다. 지수는 눈가에 긴장과 설렘이 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아빠, 이제 정말 인정하신 거죠?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선택한 사람, 박지훈 믿을 만한 남자더구나. 그때 신랑인 지훈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여전히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눈빛이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강태주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좋다. 이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지수는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뒤편에서는 김비서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환한 미소와 박수로 신랑 신부를 축복했다. 카메라가 천천히 가족의 얼굴을 비추었다.
강태준의 표정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연결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다. 돈도 직함도 허세도 필요 없었다. 진심은 언제나 드러나고 사람의 가치는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모두가 그 진실을 확인했다. 바깥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작의 장을 알렸다. 강태준, 지훈, 지수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심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